여기서는 자바의 제어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문 이제 그 if문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문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반복 관련된 반복문에서의 제어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 기본적으로는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차 수행을 하는데요. 순차 수행을 하는데 조건에 따라서 수행의 흐름이 변경되는 부분 조건 제어입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그것을 반복해서 수행할 경우에 반복 제어입니다 라고 합니다. C 언어에서의 제어문과 자바에서의 제어문은 거의 대부분들 동일하고요. 자, 자바가 C 언어의 제어문에 추가적으로 확장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for문의 경우에는 C 언어와 마찬가지로 for 반복문에 있어서는 for문도 있고요, while문이 있고 do while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다 C 언어에서도 제공하는 거고 자바에서도 제공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어떤 때 for문을 쓰고 어떤 때 while문을 쓰고 어떤 때 do while문을 쓸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사용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조금 해당되는 반복문들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이거부터 설명할게요. 내가 지금 100번 동안 반복해서 한다 라고 하는 반복 횟수를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for문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 내가 1에서부터 100까지 합을 구한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합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변수에다가 0을 넣고, 자, 몇 번 반복을 해야겠어요? 몇 번 반복하면 되겠어요? 자, 1에서 100까지니까요. 자, 100번 반복하면 되겠죠? 자, 이 문장이 몇 번 수행이 된다? 100번 수행하면 됩니다. 자,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for문입니다. 자, i가 100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i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자 1에서 100이니까 뭐 i는 제 생각에는 0이 아니라 1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복의 수가 딱 정해져 있다. 그러면 for문을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 특정한 조건이 만족되는 동안 실행을 한다. 반복을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while문 쓰시면 돼요. 자, 동일한 건데 자, sum equal 0이고요. while 한 다음에 조건이 뭐예요? i가 100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처음에 i는 1이고요. 자, 그때 뭐라 한다? sum에다가 i를 더해서 새로운 sum을 구한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경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실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종료하냐면 i가 100보다 크게 되면, 자, 조건을 만족 못 하잖아요. 그럼 빠져나오는 거죠. 자, 맨 마지막 do while도 사실은 while문과 비슷한데 do while은 어떤 경우에 쓰냐면 뭔가 실행을 한다. 한번 실행을 해요. 한번 무조건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반복을 지속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게 어떤 경우냐면 do while은 많이 사용되진 않는데
어떤 값을 인풋으로 받아서 반복 실행하는 경우, 그때 do while을 사용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뒷부분에서 설명드릴 거고, 일단 do while의 경우는 많이 사용되지는 않지만 뭔가 그 자료를 입력으로 받아 사용자로부터 입력으로 받아서 이거에 따라서 반복 수행. 자, while문 한번 볼게요. while문. 자, while문은요, 여기 있는 것처럼 while로 시작합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예하고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건데, 이클립스에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되면 얘는 예하고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조건이 나오는데, 조건식은 항상 여기 있는 것처럼 여는 가로하고 닫는 가로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인 동안 여기 있는 문장을 실행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자, 조건에 대한 것을 체크한 다음에, 여기 조건을 체크한 다음에 이 조건이 참이면 여기 있는 문장을 실행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이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이 되면 while 문장을 빠져나온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조건식이 참인 동안 실행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자, true다. 자, 이게 뭐예요? 계속 true잖아요. 계속 반복하네? 언제 끝나죠?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while 문장의 조건식에 true가 되어 있으면 이 본문 내에서 문장 내에서 반복 실행 문장 내에서 탈출을 위한 실행문이 필요합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테스트해서 룹을 빠져나가기 위한 브레이크라고 하는 문장이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while은 반복되지 않나요? 그런데 while false가 들어가면 이거는 어떻게 되죠? 절대 실행이 되지 않죠. 실행될 일이 왜 실행되겠어요? 거짓임이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오류가 발생합니다. 도달하지 않는 코드.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는 코드예요. 무의미한 거죠. 무의미하죠. 왜 그러냐면 이게 true일 때 반복 실행을 하는데 true인 경우가 한 번도 없잖아요. 전혀 실행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while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while1 데모가 되어 있고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인데 먼저 변수 i를 선언합니다. 정수형 변수이고요. 처음에 i는 1이 대입이 됩니다. 배정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while문인데요. 자, while문은 i가 5보다 작은 동안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i 값이 5보다 크거나 같은 순간에 반복을 멈추겠죠. 자, 그러면 현재 i가 1, i가 2, i가 3, i가 4가 되면 이때까지는 결국은 조건식이 참이 됩니다. 참이 되죠. 그래서 1, 2, 3, 4가 출력되고요. 만약에 i가 5로 증가되면, i가 5가 되는 순간, i가 5가 되면 이때는 반복을 멈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좀 다른 형태의 그 반복인데요. 여기 바로 전에 했던 반복하고 차이가 뭐냐면, 자, while문 안에 다시 while문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게 결과가 요거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9단입니다. 9단 2단부터 9단까지 9단인데 요거를 이제 로죠. 로 행렬할 때 행이고요. 컬럼 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로는 2입니다. 우리가 1단은 뭐 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단부터 구했으니까요. 자, 현재 그 로가 2이고요.
로가 10보다 작은 동안, 즉 다시 말해서 2단부터 9단까지 값을 구할 거니까, 자 먼저 처음에 로는 2고요. 컬럼은 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부터 2 해서 2 곱하기 9까지 계산해야 되잖아요. 요거 값이 증가돼야 되는데 요 값을 가리키는 게 여기 있는 것처럼 컬럼 값입니다. 처음에 컬럼 값은 1이에요. 그래서 컬럼이 10이 되면 컬럼이 10이 되면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컬럼은 1부터 9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컬럼이 1이니까 여기서 그 로 값은 얼마죠? 2네요. 그렇죠? 처음에 로 값은 1이고, 자, 이게 반복을 계속하죠. 몇 번 반복하죠? 9번 반복하겠죠. 컬럼 값은 1부터 9까지 값이 바뀌면서 자, 해당되는 값을 계산합니다. 처음에는 1은 1, 자, 그 다음에 2는 4,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컬럼이 9가 되면 여기 18이 출력됩니다. 2, 9, 18까지 나왔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 9까지, 2 곱하기 9까지 한 다음에 컬럼은 얼마가 되냐면 1 증가되니까 자연스럽게 10이 되죠. 그러면서 자, 컬럼은 10이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은 거짓이 됩니다. 그러면 빠져나오죠. 그 다음에 프린트 LLS.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줄을 바꿔요. 줄을 바꿨어요. 자, 이제 2단 출력이 다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 로는 1 증가됩니다. 그럼 로는 얼마가 될까요? 3이 되겠죠. 3이 되니까 여기죠. 로가 3이니까 10보다 작죠? 다시 3단 계산합니다. 3단 계산 쭉 하죠. 자, 그러면 컬럼이 9가 되는 순간 3 곱하기 27이 되고, 자, 여기 나 있는 것처럼 이 안에 있는 부분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서 프린트 라인 하면서 줄은 3단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4단이 되겠죠. 넘어가죠. 줄을 바꾸죠. 줄을 바꿔요. 2단 끝나고 3단 끝났으니까 줄을 바꾸고 다시 로는 자 3에서 4가 됩니다. 1증가 되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로의 값이 쭉 1에서 2에서부터 9까지 바뀌고 각각 로의 값이 각각의 로에 대해서 이렇게 9개 1부터 9까지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 살펴보셨던 것처럼 이제 폼 그 while문 안에 다시 while문이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자, while문 안에 그래서 로우 값이 10보다 작고, 자, 그 다음에 컬럼 값이 10보다 작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로는 2입니다. 컬럼은 처음에 얼마죠? 컬럼은 1이었어요. 자, 그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장은 몇 번 실행될 건가 생각해 보면, 자, 여기 내부 안에 있는 룹에서 9번 실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밖에서 실행할 때, 밖에 R 값이 증가될 때마다 9번씩 실행하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8 곱하기 9번, 72번만큼 실행이 되면서 여기 있는 것처럼 2단의 값부터 9단까지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복문 중에서 do while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o while문. while문하고 do while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일단 while문의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일단 조건을 체크한 다음에 자, 거짓이면 어때요? 여기 있는 문장을 실행하지 않죠. 실행하지 않고요. 참여문 실행합니다. 그래서 while문 같은 경우에 실행되어지는 문장이 반복 실행 문장이 0번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do while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무조건 반복 실행문이 실행 문장을 하고 그 다음 조건식을 체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건식에 대한 것을 실행 후에 체크하기 때문에 무조건 어떻게 해요? 실행 문장은 한 번은 실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 부분에 차이가 있는 거 확인해 주세요. 자, 그래서 do while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 있는 것처럼 반복 실행문 실행하고 그
다음에 while에서 조건문이 나오고 끝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while 문장은 한 번도 반복 실행 문장이 실행하지 않을 수 있지만 do while은 무조건 한 번은 실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보셨던 do while에 대한 것들 한번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i가 지금 10입니다. 클래스 이름은 do while to demo이고요. 그래서 일단 i가 10이다 라고 하는 걸 일단 확인하시고요. 자, do while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여기 있는 것처럼 반복 실행문 실행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i는 11이 되죠. 그리고 i가 5보다 작지 않죠. 그러니까 거짓이니까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서 i는 11이 되고요. 자, 반대로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i가 10이고요. i가 5보다 작은 동안 실행하는 거니까 지금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i는 10입니다. 이거 왜 무슨 의미냐? 결국 do while 같은 경우에 실행 문장이 무조건 한번 실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한번 무조건 실행되고, 자, while 문장 같은 경우에는 실행이 안 될 수 있다. 이거 실행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무조건 실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for문입니다. for문. 자, 지금까지 우리가 두 개의 반복문을 살펴봤습니다. while문하고 그 다음에 do while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for문 살펴봅니다. for문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에 초기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조건식이 들어가 있고, 증감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각각마다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해당되는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은 자, 경우에 따라서는 선택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건식이 거짓이면 어때요? 자, 조건식이 거짓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건식이 거짓이면 어때요? 반복 실행문 실행 안 돼요. 실행이 안 되는 거죠. 자, 그 반복 실행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증감식이 실행되기 때문에 얘도 한 번도 실행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행이 어떤 순서로 실행되는가를 보면 맨 처음에 초기식이 실행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식이 실행돼요. 조건 체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조건이 참이면 뭘 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반복 실행문 요거 실행됩니다. 거짓이면 당연히 for 문장을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반복 실행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증감식으로 갑니다. 자, 여기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증감식. 여기서 증감식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뒤에 설명드리겠는데 이 증감식에 의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조건을 체크하는 부분에 내용이 바뀌게 돼요. 자, 이 부분들 실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포문인데요. 자, 여기가 어떤 부분이죠? 자, 지금 세미콜론이 세미콜론이 두 개 있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세미콜론 앞에 들어가 있는 얘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전에 나왔던 거죠. 자, 1번이 뭐예요? 자, 1번은 뭐죠? 1번이 초기식. 자, 초기식은 용도가 뭐죠? 자, 여기 보시면 루프 반복을 하는데 루프 반복에 사용되어지는 이 변수가 있습니다. 이 값을 초기화한다라고 해서 초기식이라고 해요. 자, 첫 번째 초기식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i 값은 0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건에 대한 것을 체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조건 체크 부분, 조건식이에요. 자, 조건식에서 뭘 하죠? 조건식에서 현재 i가
2보다 작은가를 체크합니다. 현재는 i는 얼마냐면 0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조건은 참이에요, 참. 자, 참이면 뭐 하라고 그랬죠? 자, 여기 실행문 실행하라고 했습니다. 실행문. 그래서 i 값을 출력합니다. 그러니까 i 값을 출력하니까 i 값이 0을 출력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한다? 여기 있는 것처럼 증감식을 변화시킵니다. 그럼 i는 1이 돼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조건 체크하러 갑니다. 자, 그래서 i가 1이니까 다시, 자, 여기 실행하죠. i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i를 1 증가시키니까 i는, 자, 2가 되고요. i는 2가 되고, 자, i가 2가 되는 순간에 뭐가 돼요? 이 조건은 거짓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출력되는 것은, 자, i 0, 1. 자, 언제 종료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반복이 몇 번 있냐면 여기 이 문장이 2번 반복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 순서를 쭉 설명했는데요. 자, 첫 번째 반복, 두 번째 반복,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복에서 시작하면서, 자, 세 번째 반복 시작하면서, 자, 조건이 거짓이 됩니다. 빠져나온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이제 같이 한번 프로그램 살펴볼게요. 자, 이제 지금 포문인데 이 재미있는 형태로 만들어졌네요. 자, 이거 뭐죠? 초기식, 조건식, 증감 부분 다 뭐예요? 내용이 없죠? 그렇죠? 다시 한번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 다 없어요. 이건 뭐냐면 자, 무한 반복입니다. 이게 while 문장에서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while 문장에 true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C 프로그램 해보셨지만 여기 C 프로그램에서 이거랑 똑같은 거죠. 자, true. 자, 그러면 뭐 안에서 하여튼 빠져나가는 조건이 필요할 거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구구단이에요. 아까 바로 보셨던 구구단인데 사실은 우리가 언제 살펴봤냐면 while문 살펴볼 때 했잖아요. while문 살펴볼 때 했으니까 여기서는 그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자, 식의 구성만 보겠습니다. 포문의 문법적인 구성만 보면 현재 i는 0이고 j는 10입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변수들을 이렇게 초기화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i가 j보다 작은 동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i는 증가시키고 뭐 j는 감소시키고 이런 식으로 초기 시계는 뭐 시계 그 초기화 시켜야 될 변수가 두 개다 그러면 중간에 컴마로 해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증감식도 이렇게 컴마로 해서 하면은 두 개의 값을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 일단 알아두시고 이제 다시 한번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그 구구단이잖아요. 그래서 2단부터 9단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로는 2부터 9까지니까 로가 10보다 작은 동안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9가 되는 거니까요. 자, 또는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셔도. 자, 그리고 로 값은 그 1 증가시키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내부 안에서 포문도 안에 포문이 있었던 것처럼 안에 포문 while문도 안에 while문이 있었던 것처럼 포문도 안에 포문에서는 자, 컬럼을 여기 있는 것처럼 1부터 자, 9까지 값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자, 컬럼이 10보다 작은 동안 컬럼을 1씩 증가시키면서 로하고 컬럼의 값을 어땠어요? 곱했죠. 그 다음에 이제 값을 쭉 출력했습니다. 자, 그럼 2단이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해? 여기 있는 것처럼 포문이 끝났죠? 그럼 그때 줄을 바꾸는 것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4d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4d는 뭐냐면 출력되어지는 그 십진수 값을 4칸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공백, 한 다음에 2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줄을 맞춰서 좀 쓰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줄을 맞춰서 쓰고 싶기 위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오른쪽 정렬한 겁니다.
자, 오른쪽 정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대신에 여기 있는 프로그램하고 앞에 설명했었던 while 문장의 프로그램의 구조를 서로 한번 비교해 보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내용들. 다음은 이제 분기문입니다. 분기문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설명드렸던 조건문, 그 다음에 반복문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건데요. 지금 그 분기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분기문은 어디에 위치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반복문 안에 이렇게 존재합니다. 반복문 안에 있어요. 자, 그럼 이 브레이크는 어디에서 사용하냐면 주로 뭐 스위치에서도 스위치에서도 써요. 사실은 스위치문에서도 쓰지만, 자, 반복문에서 이 브레이크를 만나면 현재 반복문을 벗어나는 겁니다. 반복문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어디를 벗어날지가 고민이 되겠지만, 현재 브레이크문을 가지고 있는 반복문을 빠져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포함한 맨 앞쪽 반복문이, 맨 안쪽 반복문이 종료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브레이크 다음에 이렇게 아웃 해가지고 특별하게 보면 이렇게 밖에 있는 반복문을 빠져나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아웃이라고 지정된 부분까지 해가지고 아웃 밖에 있는 레이블이 표시된 반복문을 종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인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기는 이 방법을 쓰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레이블을 잘못 종료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엉망진창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브레이크를 통해서 안쪽에 브레이크를 포함한 안쪽 반복문만 종료하는 이런 형태의 것을 해보라는 거죠. 자, 같이 한번 프로그램 볼게요. i는 1이고 j는 5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true, 이게 뭐야? 프로그램이 종료가 안 돼요. 계속 실행하는데, 자, 그렇다면 언제 종료를 시킬 건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루프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i가 j보다 크면 어떻게 하라? 빠져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언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i가 지금 실행할 때마다 이게 증가되니까 i는 1에서부터 2, 3, 4, 자, 5 이렇게 쭉 증가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i가 자,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j 값은 5로 딱 고정해 놨잖아요. 그래서 i가 j 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언제 빠져나가겠어요? 생각을 해볼까요? 자, 언제 빠져나갑니까? i가 5가 되는 순간, 자, i가 1, 2, 3, 4, 5가 되는 순간, 빠졌나 보다. 5가 되는 순간, 이제 현재 while 문장을, 죄송합니다. 현재 while 문장을 종료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기문 중에서, 이제 continue를 볼게요. continue는 어떤 거냐면, while 문장, for 문장, do while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break도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여기 잠깐 보시면 continue를 딱 만나는 순간에 어떻게 하냐면 뒤에 실행해야 될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바로 다시 조건식 체크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고요? 자, 밑에 수행하지 않고 조건식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do while도 그렇고 for문도 마찬가지예요. 자, 똑같아요. 자, 그럼 같이 프로그램을 보면 자, i가 0이고 처음에 시작할 때 i가 10보다 작은 동안 i를 1 증가시킵니다. 자, 그러면서 for문 안에서는 무슨 일을 하냐면 i를 2로 나눠서 0이면 뭐 하죠? continue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i를 2로 나눠서 0이 된다라고 하는 건 뭐죠? 짝수죠. 자, 짝수면 뭐 하라는 거야? i 값을 증가시키라는 겁니다. 자, i가 2로 나눠서 0이면 짝수일 때는 뭐 하라는 거죠? 프린트하지 말고 i 그냥 증가시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자, 홀수만 출력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0부터 10보다
작은 수에 대해서 0부터 10보다 작은 수니까 9까지겠죠. 그렇죠? 이 0부터 9까지 사이에 뭘 출력하는 거야? 자, 홀수 출력하는 겁니다. 홀수만 출력하는 겁니다. 자, 내가 짝수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여기서 자, 이걸 두 개 있는 거 요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잘 안 쓰여진다.